알겠습니다. 쌤이랑 배울 내용은 이제 저번 시간에 직선 배웠으니까 이제 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솔직히 여기 이제 도형의 이동 마지막 단원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좀 종합하는 거여서. 그럼 그 전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려면 이제 너네가 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이제 원의 의미, 여기 뭐 책에 써 있는 것 같긴 한데, 동그라미 말고 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여기서 이제 모임이라는 표현 대신 뭐 집합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그냥 어떤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 어떤 점을 쓰면 이제 A, B라고 두면은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가지고 오자는 거죠. 근데 어때? 많지? 근데 이 점들을 모으면 모양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원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부터 이제 원이 생겨나진 거고, 지금 모양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들은 결국 이렇게 흔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의 방정식 느낌인데, 이 점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두겠습니까? 변수 x, y라고 두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원의 방정식은 왜 식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반지름이죠. 요거로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뭐 나옵니까? x-a 제곱, 둘이 뺐고 둘이 빼서 제곱했어. 그 다음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지. 이게 얼마인 거야? 이게 r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는 거죠. x-a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x랑 y는 안 바뀌고요. 나머지 a, b, r은 이제 바뀝니다. 이 원에 대해 따라서. 그래서 이 a랑 b랑 r이 뭔가 봤더니 이 아까 원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a, b였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였어? 반지름 보통 r이라고 적어줬으면 r이라고 쓴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린 요 식을 보고 이거 원의 방정식인 걸 알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직선의 방정식도 전개한식 말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식 있잖아요. 이거 보고 너네가 뭐 확인할 수 있냐? 기울기 얼마입니까? 2죠. 그 다음 이 직선은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요? 1,1을 지나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런 원의 방정식 형태를 보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여기 전부입니다. 일단 제일 기본은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6까지. 원의 중심 얼마 나올까? 2,-1까지. 반지름 얼마 나와요? 반지름 4까지. 그래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이거 그냥 어때? 옛날에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듯이 그냥 0이 되는 값 써주면 되고, 우변은 조심해야겠죠. 무조건 뭐 씌워줘야 돼? 루트 씌워줘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너네가 이제 뭐 내용을 확인하고, 뭐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5래. 이런 형태,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왔을 때 반대로 모두 구해볼 수 있겠어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볼 수 있어야겠죠. 원의 중심 얼마 나옵니까? 3,-2까지. 좋아요. 또 반지름은 루트 5까지. 됐나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오답하면서도 이 문제를 볼 때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더 쉬웠잖아. 원방도 마찬가지야. 원의 방정식도 그림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식도 많이 나올 건데, 쌤이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림도 항상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반지름 3 준 거고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 준 거잖아. 그럼 요거 보고 뭐 만들 수 있다고요?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부호를 반대해서 집어넣고 반지름은 항상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되는 거. 처음 배울 때 잘 외워놓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 있냐면은 2차 함수랑 조금 이제 계속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이렇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 똑같죠? 완전 제곱 형태에 있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요, 요거를요 전개할 거야. 근데 잘 봐. 전개해 보면은 누구 나와? x제곱, y제곱 나오죠. 그 다음 여기서 누구 나옵니까? 1차항 나오고 1차항 나오겠죠.
근데 그 개수는 어때? A, B에 따라 바뀌겠지. 그래서 대문자 AX, 대문자 BY 쓰고요. A제곱, B제곱, R제곱 넣어보면 다 상수항이지. 그래서 보통 C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다 전개에 있는 거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그럼 잘 봐. 일반형은 어떤 식인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2X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인 거야. 그럼 지금 이 식을 보고 너네가 원의 방정식인 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야. 왜? 일반형에서는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무조건 일반형이 나오면은 우린 표준형으로 빨리 바꿀 거야. 이 과정에서 뭘 잘해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잘하면 되고요. 2차 함수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왜? x제곱이랑 2x 보고 모아야 돼요. 무조건 x 플러스 1의 제곱 와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반의 제곱으로, 이 반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뒤에도 모아야 돼. y 플러스 2의 제곱 와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1이랑 4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를 빼야 되고, 여기 원래 뭐 있었습니까? 더하기 3 있었겠죠. 근데 표준형 잘 기억하면은 완전 제곱식 2개 쓰고 상수항은 넘겨 쓸 거야. 얼마겠습니까? 넘어가면 2겠죠. 됐나요? 정리해만 하면 딱 해볼게요. 이제 이건 이 형태만 좀 익히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만 연습하면 돼. 원의 중심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반지름 얼마? 루트 2까지. 됐나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을 좀 기억해두면 좋냐면요. 이렇게 식을 줘놓고선 다 원이라고 또 말하진 못해. 왜냐면 표준형은 뭘 기억해줘야 되냐면요. 원의 방정식 형태를 딱 봤는데 맨 마지막 R제곱 여기 라인은요.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왜? 2차 방정, 아니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왔어. 근데 얘 봐봐. 그럼 원의 중심 1,1이지. 그럼 반지름 얼마야? 루트 마이너스 2야? 허수인데? 말이 안 되죠. 왜? 이게 왜 나온 거였죠? 반지름 아래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가 허수인데 어떻게 원이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도 안 돼? 0도 안 돼. 반지름이 0인 게 어디 있어? 그냥 원이 그냥 점이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변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장난은 안 치는데 알고 있으세요? 일반형에서도 이런 형태는 다 원의 방정식이 맞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어디? 여기. 개수가 똑같아야 돼. 어떤 숫자가 오든 상관이 없어 얘들아. 뭐 해달라고요? 똑같으면 돼요. 알겠죠? 2x제곱 2y제곱 4x 더하기 6y 플러스 4. 요거 원의 방정식 맞다는 거야. 꼭 1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공통적으로 2가 있으면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뭐 만들어주면 됩니까? 얘 보고 표준형 만들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다르면 원의 방정식 형태가 아니고 나중에 배우는 뭐 타원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나중에 배울 거니까 개수가 꼭 같아야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 원의 방정식에 따라 문제 유형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거 가볼게요. 이렇게. 왜냐면은 표준형이랑 일반형을 아니까 아까처럼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면 구할 수는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해볼까요? 일단 뭐 이따 뒤에 문제 풀 거지만 첫 번째 뭐 있냐면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안 주는데 뭘 줄 때가 있냐면요. 지름의 양끝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름의 양끝점. 그럼 지름이라는 건 뭔지 알죠? 반지름 2개 더한 거고 이 가운데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돌려 말한 거지. 봐봐. 무조건 원의 방정식은 뭐 있어야 된다고?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 근데 지름의 양끝점을 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찾아야지. 누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볼까요? 더하면 2. 중점이니까 절반 하면 되겠죠? 더하면 8. 그럼 요거야. 여기까지 완성이 이미 된 거야. 원의 중심으로. 알겠죠? 그럼 누구만 구해주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솔직히 지름을 구해도 돼요. 이게 2R이니까. 네, 쌤은
어차피 원의 중심을 구했으니까 반지름을 보통 구하는 편이긴 합니다. 빼면 2, 4. 여기서 빼면 2, 4잖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8인겨. 그럼 여기 뭐 써달라고? 8. R제곱이니까.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형태는 뭐 있냐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힌트가 요거다. 요건 대충 그냥 흐름만 잡아볼게요. 이따 문제 풀어보자. 요렇게.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줘버립니다. 그럼 이 세 점으로는 얘들아, 우리가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사고야. 왜? 약간 외심 풀듯이 길이 같다고 다 둬야 돼. 원의 중심 모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유형이 아니고요. 이 세 점 주어질 때는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 어디다 집어넣는 거냐면요. 원의 중심을 구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형에 집어넣을 거예요. 일반형에. 그래서 그냥 어떤 흐름인지 보겠습니다. 이 점을 다 집어넣어 볼게요. 1,2부터 넣어볼게. 1, 2넣으면 5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맞죠? 두 번째 마이너스 3 넣어볼게. 10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 맞죠? 2,7 넣어볼게. 좀 큰가? 3을 줄여볼까 그냥? 4, 9, 13 플러스 2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이야. 이거 연립방정식 3개 푸는 거예요. 왜? A, B, C 모르는 거 3개지. 근데 식 3개인데 그럼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좌표가 분명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좌표가 있다는 건 어디가 바뀌어요? X제곱, Y제곱 숫자로 바뀌고 A랑 B가 이제 개수가 생기죠. 누구는? C는 무조건 C다. 어떤 좌표가 오든. 그럼 뭐 해야겠어? 우린 2개씩 빼는 거야. 2개씩 빼. 뭐 1번, 3번 빼든 상관없어요. 보통 2번, 3번이 바로 빼기 쉬우니까 또 둘이 빼. 그럼 누구만 남아? 상수 몇 A 더하기 몇 B C는 사라진다고. 그럼 내 말은 뭐 마이너스 5 더하기 2A 마이너스 B는 0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뺀 거고요. 두 번째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는 0이야. 뭐 얘는 B가 지워졌지만 B가 안 지워졌을 때 그럼 A랑 B 또 2개 남았잖아. 그럼 또 이걸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 3개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정리됐죠? 두 번째 유형 가볼게. 두 번째 유형은 뭐 있냐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조건을 좀 주고 너네한테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숨길 때가 있는데요. 2개만 일단 묶어서 가볼까요? 뭔 말이냐면은 원의 방정식에는 그림이 항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축이랑 접한 원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원에 대해서 누구만 주냐면요. 원의 중심만 준다. 근데 원의 중심만 주면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못 구합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까지밖에 못 구하죠? 반지름은 몰라.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푸는데 이렇게 조건을 줘버리면은 힌트를 덜 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반지름이 어디니까? 여기잖아. 얼마야? 1이죠. 3,1이니까.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R제곱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Y축에 접한 거 볼게요.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볼게. 그럼 이 원도 어때?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반지름을 모른다고. 근데 반지름이 뭐겠어? 반지름 요거 아니요? 왼쪽 한 칸 밑으로 2칸 반지름 또 1 길이니까. 그럼 또 뭐 나오겠어? 여기 1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죠? 원래는 무조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힌트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마지막은 이게 하나씩 해봤잖아. 그 뭐겠어 이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형태겠죠. 뭐? 동시에 접하는 원 형태. 뭐 동시에 접하는 원 형태. 좀 더 키워볼까 보면. 얘는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한번 체크해봤더니 반지름입니다. R 원의 중심도 R, R.
기본적으로 원래 원의 방정식 표준형 가볼게. 다시 얘들아. x-a제곱 y-b제곱 r제곱이라고 했죠. a, b의 반지름 r 다 미지수인데 이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반지름과 이 원의 중심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좀 더 디테일 살려볼까요? 여기 좌표는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쌤이 이 a라고 두게 되면은 정확한 의미는 y좌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라고 둬주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x-a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제곱은 a제곱인데 쌤이 해주고 싶은 표현은 숫자는 똑같다는 거야. 부호만 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어차피 뭐겠어? 여기 사분면이 지금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니까 당연히 뿔마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뿔마를 디테일 살려주시고요. 여기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들은 여기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y는 x에. 어디? y는 마이너스 x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x값, y값, 반지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특별한 형태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일단 요거 한번 보고 가볼까? 문제가 스텝 1에 풀어주기 좀 많더라고. 그래서 좀 풀면서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우리 또 일주일 뒤에 숙제를 해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해야겠지. 볼게.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표준형 안 주고 일반형 준 겁니다. 뭐 해달라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뭐 6x 보고 바로 해도 되죠? 우리는 처음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더 있어? 9. 얼마 더 있어? 1 플러스 6 마이너스 4죠. 그럼 4까지. 그럼 원의 중심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1. 반지는 얼마라고? 루트 4 2. 요거 3개 더해달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인 문제 맞습니까?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잘 보면 얘들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주지 않았고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아직 원방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근데 원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냐? 아까 기억나? 개수 어때? 똑같지? 일단 그러면 될 수 있어. 아예 다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그 뒤에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구를 보면 되겠습니까? 반지름 보자는 거죠. 반지름. 만들어 볼게. 4x지? 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y죠?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쌤 누구?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에다가 추가적으로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1까지. 그럼 더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까지. 맞습니까? 이거 상수항이에요. 아직 안 넘어갔어. 알겠죠? 넘어간다. 능력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 이게 R제곱 라인인데 R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가 돼야 된다고. 얘네들이 R제곱인데 양수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이거 풀면 돼 그러면. 그럼 선생님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결국 문제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죠. 5랑 마3 사이니까 최대값 마3이랑 5 사이니까 4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요건 아까 예시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도 제일 잘 나온 형태니까 해주시고 요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원의 방정식은 유형이 좀 많은데 쌤이 해줄 건 없어요. 보면 기억해서 푸는 거야. 뭐로? 일반형에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이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풀게요. 쭉 쓸게 이때. 일단 쓸게. 일반형 써줄 테니까 잘 대입하세요. 1,3부터 10 A 3B
더하기 C는 0까지. 두 번째 2,0 4 2A 더하기 C는 0까지. 마이너스 2,2 8 마이너스 2A 2B 더하기 C는 0까지. 뭐 가운데식이 B가 없지만 그냥 쌤은 C를 없애거든요. C 없앨게요. 둘이 빼서. 6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0까지. 연립방정식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뺄게. 마이너스 4 4A 마이너스 2B는 0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어차피 약분할 거고 2배 할 건가? 이거 2배 할게. 12 마이너스 2A 더하기 6B는 0. 이거 절반할게.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B는 0까지. 지금 A, B, C 문제 풀려고 C 없앴고 A, B 남아서 또 연립방정식 푼 거예요. 10 5B는 0까지 B는 마이너스 2까지. B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떤 애가 B 제일 작은 애 나눌까? 2 0이네? A 0 한번 볼게. 다 A가 0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넣을까? C만 있는 거? A 0이래. 4 더하기 C가 0입니까? C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까, 마이너스 4까지. 그럼 A, B, C를 구했으니까 이제 일반형에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요거랍니다. 그럼 X를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 되고 Y제곱 써줘야 되고 내 맘대로 1 더했으니까 1 빼주고 빼기 4까지 넘어가면 5겠죠. 원의 중심은 1,0일 거고요. 반지름은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래서 1, 0, R제곱 5까지 더해달래. 됐나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하자 그냥. 에이 아까 뭐 해봤는데 뭐 살짝 맛보면 좋죠. 뭐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나중에 가서 외워도 되긴 하지만 Y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이런 거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돼. 그래서 진짜 그림도 잘 그려줘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요 원인데 Y축이랑 접한대요. 그럼 얘랑 접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은근 어려운데 일단 얘랑 만나야 되지. 그럼 이게 반지름이야? 이런 느낌. 됐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요게 반지름이라는 거죠.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간 거. 뭡니까? 3. 됐어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Y축에 접했으니까 이 X의 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알겠죠? 그래서 반대로 외워도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오랜만에 배우는 거니까 그림 그려서 좀 습득해 놓으세요. 알겠죠? 있지? 다시 앞에 가볼게요. 크게 한 가지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냐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이 원과 이 직선의 어떤 위치 관계인지 물어보는 건데요. 풀이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판별식으로 푸는 거고 하나는 이제 직선으로 푸는 건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판별식이 왜 성립이 되냐면은 이런 그림은 지금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고 얘는 교점이 몇 개야? 얘는 한 개 있는 거고 접한다는 표현 쓰거든요. 얘는 교점이 2개거든요. 근데 판별식으로 안 풀 겁니다. 답지에 있든 없든 쌤은 판별식으로 절대 안 풀 거고 다 얘로 풀 거야. 이것만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에 대한 정보 줄 거고요. 직선에 대한 정보 줄 거야. 이 점과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줄 알잖아. 맞지? 이게 거리라고. 근데 반지름은 뭐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이 원 위의 점까지 거리잖아. 반지름. 이 반지름과 거리를 봤을 때 누가 더 길고 짧은지 같은지로 푸는 거야. 누가 길어? 거리가. 여긴 어때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죠. 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때요? 반지름이 더 크고. 이것도 말하지만 집중해야지. 미안해.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알겠죠?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문제에서 뭐 두 점에서 만났다, 만나지 않는다, 뭐 위치관계 궁금하다. 진짜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실제로 어디가 더 길어야 되는지 짧아야 되는지 요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없냐? 그럼 뭐 문제 살짝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놈이 또 뭐가 잘 나오냐면요. 요거 어때? 뭐라고 하죠? 원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이 나오면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현을 긋게 되면요, 이 원의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을 거 아니야, 거리로. 그럼 현이 어떻게 됩니까? 수직 이등분이 돼버리죠. 왜? 반지름이니까. 됐나요? 그럼 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다고. 왜? 반지름도 알지, 점 알고 직선 알면 거리도 구할 수 있지. 이거 모르지,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그럼 x를 구하면 2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내용 하나 짚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 우리 이 문제 풀려고 저번 시간에 외운 거기도 한데, 직선의 방식 개념 배울 때 쌤이 지금 원을 2개 그릴 건데 요거 뭡니까? 두 원의 방정식의 교점이죠.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원 같지가 않긴 한데 좀 대충 봐주세요. 알겠죠? 이거 얘들아, 얘 이름 뭐야? 얘 말해봐. 얘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 2개를 더했는데 K를 곱해서 더한 적이 있죠. 이거 풀네임이 뭐였습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맞습니까? 그럼 지금 배운 내용은 뭐라고요? 두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가 뭐로 바뀌면 돼요? 원의 방정식으로 바뀌면 돼요. 알겠죠? 근데 기억나? 여기에 잘 기억해봐. 직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져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너는 여기 뭐 넣는 거야? 2x 더하기 y 빼기 3으로 넣죠. 는 0 형태로 넣으니까. 그럼 쌤 말은 뭐냐면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은 보통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거라는 거야. 내 말은 일반형으로. 그래야만 넣기 수월하거든요. 아니면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면요, 너네 그냥 넣긴 넣어도 돼. 어차피 계산해서 풀 건데 이 R제곱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항한 상태에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는 0으로 넣는 거니까. 요거 하나 캐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쭉 쓸게요. 대충. 그럼 봐봐. 지금 이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다고.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원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건 엄청 많습니다. 원이 여기도 있고요, 뭐 이쪽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 알겠죠? 근데 그 원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혹시 이게 교점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건데? 얘는 원의 방정식입니까? 얘는 직선이죠. 근데 이름은 똑같다? 뭐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맞지? 그럼 연립은 맞거든? 근데 이 새끼 생긴 새는 어때요? 얘는 직선이야. 그럼 뭔 말인지 볼게. 원의 방정식은 요거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얘지 않아? 뭔 말인지 알아요? K에 뭘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x제곱 y제곱이 안 지워질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야 돼요? x제곱이랑 y제곱이 지워져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요, 이런 식이 나오겠죠. k 플러스 1의 x제곱, k 플러스 1의 y제곱,
뭐 몇 x, 몇 y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려면 누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이 앞에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럼 k가 뭐일 때만? k가 뭐일 때만? k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무조건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을 구하려면 k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만 직선의 방정식에 필요 없는 제곱들이 지워지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1차 방정 형태가 나오잖아. 아니면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럼 안 된다고. 요 내용 뒤에 또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직선의 방정식도 쓰이고 원의 방정식도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립한다는 내용,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한다는 내용은 K를 곱해서 더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죠? 그럼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오는데 요거 혹시 기억날란가 모르겠네. 지금 원 위에 점 뭐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도 당연히 내용이 있겠죠? 그럼 문제는 이 원의 방정식에서 어떤 직선까지 거리가 궁금한데 그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이 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짧고 제일 길려면 당연히 원 중에서 이런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애를 갖고 오면 되겠죠. 직선을 약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누가 제일 가까워? 이거 제일 가깝지. 이 점이. 누가 제일 멀어? 이 점이 제일 멀겠죠. 맞죠?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그래서 뭐를 구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어떻게 푸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랑 이 거리를 구해주면 돼. 뭐라고? 이 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가 제일 짧은 거랑 제일 긴 거는 분홍색과 주황색이 맞죠? 이해하려고 좀 이렇게 다르게 그린 거야. 원래는 같은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못 구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에서 알려준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이랑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구했어. 만약에 10이래. 그럼 제일 짧은 거리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반지름 얼마야? 2니까 8. 그럼 제일 긴 거리는 뭐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을 더하면 되니까 원래 길이 10에서 반지름을 추가적으로 2를 더할 거니까 얼마 되겠어? 12 되겠죠. 이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원 위의 점과 어떤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값은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원의 중심으로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개념 하나만 남았으니까 하나 하고 뒤에 문제 풀게요. 여기 밑에 엄청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건 다 공식이다 얘들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면 2번은 외워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앉아 왜? 아니 앉아. 일어나 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 원의 방정식 배우면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지만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3학년 올라가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인데 혹시 접선, 이 접한다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습니까? 지금은 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 기억해 주시고요. 뭐 아까도 해봤잖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똑같아야 되고 그 거리를 구웠을 때 수선이 돼야 되고 이 내용을 구하는 건데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미안하지만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다 외워서 푸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들을 문제에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줍니다. 그냥 우리가 궁금한 건 접선을 몰라요. 그래서 원에 대한 정보는 다 줍니다. 제일 쉬운 거로 가볼게요. 요 원의 중심 얼마입니까? 0,0 반지름 루트 10. 알겠죠?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기울기를 준 형태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로 접었어. 그럼 쌤이 이 원을 그렸을 때 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기울기가 2면서 이 원이랑 접하려면 기울기에다 2면 증가한 거 아시죠? 이런 원이 나온다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도 있어요? 이 반대편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항상 몇 개 나오냐면요, 항상 2개 나옵니다. 항상. 알겠죠? 항상 2개 나와. 그럼 볼게. 얘들아, 원의 방정식 단원 내용이지만 구하는 건 접선이야. 뭐? 직선. 그럼 뭐가 필요해? 기울기 알고 있잖아. 그럼 누가 있어야겠어요? 점을 하나 알고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를 푸는 거냐면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내용 뭐라고 얘들아? 원의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고. 그럼 봐봐, 이 직선 중에 하나를 몰라. 근데 이 어떤 점도 알고 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알고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너네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 쓰시면 돼요. y 넘어가죠. 얼마? 2x-y 더하기 n은 0. 얘랑 누구? 0,0이랑 거리. 루트 제곱 5분의 절대값 n은 루트 10. 넘어가면 루트 50. 나오면 5루트 2. 누가? 절대값 n 씌운 게 5루트 2래. 그럼 n은 얼마겠습니까? 뿔마 5루트 2.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양수랑 음수가 나오겠죠. 왜? 이게 x축, 이게 y축일 거 아니야. 원점이니까. 그러면 이 거리만큼 이 거리 똑같이 올라간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원은 똑같이 준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했죠? 이거 쭉 갈 거야. 두 번째 접점은요, 이 말 그대로 여기 위에 점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점. 그래서 항상 너네가 이 2개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 봐봐. 결국 2번과 3번의 차이점이 점을 주는데 밖에 있는지 이 위에 있는지 차이점이야. 그래서 너네가 점을 줬을 때 뭐 문제에 써 있기도 해요. 뭐 위의 점이라는 표현 주긴 하지만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건 1,3을 집어 넣어보세요.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지나죠? 그러면 맞아. 위에 접점인 거야. 위에 점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 봐봐. 1,3이라는 건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요 점을 지나면서 접선은요, 딱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접선은 안 생긴다는 거야. 몇 개? 얘는 1개 나와. 얘만 유일하게 1개 나와요. 얘 2개 나오는데. 알겠죠? 그냥 점 나오는 거 어떤 놈은 2개, 어떤 놈은 1개. 당연히 다 왜 못 외워. 너네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가볼게요. 그럼 잘 봐. 얘 뭐 구하는 거라고? 직선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쌤 뭐라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죠? 그럼 가볼게. 뭘 안 줬어? 기울기를 안 줬네. 그러면 점은 줬으니까 y는 m의 x-1 더하기 3까지. 됐습니까? 볼게요. 요 놈은 뭐로 푸는 건지 볼게요. 접점은 주어지는 건요, 아까랑 똑같이 뭐 점과 점 사이로 풀어도 되는데 더 쉬운 게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까지 구우면 수직관계네. 그럼 쌤이 무슨 표현 적이 있냐면요, 수직을 줬다는 거는 연두색과 주황색 중에 기울기 하나 줬다고 했잖아. 보라고. 알아? 왜 안 봐? 왜 주는 거야? 연두색이랑 주황색 중에 기울기 한 개 줬다니까? 근데 주황색은 모르네? 그럼 연두색을 줬겠죠. 연두색 어때? 0,0과 1,3 지나는 직선인데요. 그럼 기울기 얼마 나와? 근데 뺄 게 없어. 근데 그 그림이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쌤이. 3이겠죠?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개 쉽지. 근데 문제 유형이야, 얘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봐봐. 요거. 이게 조금 이제 상반되는 내용인데, 접점을 줬는데 문제 뭐로 풀었습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로 풀었어요. 수직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새끼 뭐로 풀었어요? 기울기 줬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문제를 풀었죠. 근데 요거는 문제 푸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 주면 얘로 푸는 거고 접점 주면 얘로 푸는 거야. 그래서 외워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푸는 법이 똑같습니다. 기울기 준 거랑 외부에 좀 주는 거랑 푸는 법이 똑같다고.
알겠죠?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만 살짝만 건드려 볼게. 마지막 유형 뭐라고 얘들아? 외부의 점. 어떤 점을 주어집니다. 근데 얘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대입하면 안 지나.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점으로.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잘 봐. 이 점에서 선을 그을 건데 이 원과 만나야 되는데 왜 두 개 나와? 하나, 둘, 오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일단 뭐 필요하진 않은데 한번 정의하고 갈게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원의 방정식이니까 중3 때 배웠던 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접점 있죠, 얘들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합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보통 P라고 두고 여기 A랑 B라고 두고 여기 원점 5라고 두면 예를 들어서 PA랑 PB랑 길이 어때? 똑같지. 접선의 길이라고 해서 똑같다는 표현을 공부했었을 겁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볼게. 봐봐. 외부의 점인데 푸는 법은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또 봐요. 이 직선은요. 뭐는 알아? 점은 알아. 뭐를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일단 시작이 y는 m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으로 쓰되 푸는 법이 뭐라고요? 요거밖에 없다고. 1번과 똑같다고. 어떻게 정리해줘?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0까지. 요 접선과 원의 중심 0,0의 거리가 뭐가 나와야 돼? 루트 10 나와야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오답하면서 해본 적 있겠지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중에서 제일 식이 어렵게 나오는 문제 형태 똑같이 나옵니다. 요 딱으로 줘요. 방법 없어. 근데 뭐 하라고 했어? 일단 루트 곱하고 절대값이랑 루트가 살아있으면 뭐 해달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곱해달라고 했었죠. 이거 완전 제곱식 푸시고 선생님 맞는 거니까 뭐 답이 좀 이상할 수 있겠죠. 여기 푸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얘들아. 풀 거지? 풀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 그럼 m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 2개. 근데 잘 봐요. 당연히 너네가 인수분해 되는 건 잘 하겠죠. 안 되는 거, 이상한 걸 잘 기억해줘야 되는데 분명 나오겠지, 고쟁이 책은. 봐봐. 인수분해했어. 얘까지는 괜찮아. 뭐야 이거? 0 또는 2야. 기울기가 0이어도 되나요? 0이어도 되죠. 왜 우리 저번 시간 기울기 0인 거는 mx가 0이어봐. m이 0이어봐. 그럼 누구만 남아? y는 마이너스 3만 남잖아. 그럼 어떤 거야?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거지. 접선을 그렸더니 외부의 점이다 보니까 접선을 그렸더니 한 이 정도 있는겨. 외부의 점이. 그럼 어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얘는 y는 꼴이니까 기울기가 0일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얘도 괜찮아. 얘도 할만한데 이제 뭐가 제일 빡치냐면요. 잘 풀었어? 근데 답이 얘야. 이 마지막 외부의 점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얘야. 그럼 기울기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럼 우리가 아까 식을 대충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점을 줬으니까. 맞죠? A랑 B로 쓸까 그냥? A랑 B 쓰자. 그럼 기울기가 하나면 직선이 한 개 나오잖아. 근데 외부의 점은 무조건 2개라니까? 근데 왜 기울기를 한 개 줬을까?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죠. 뭐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여기. 왜? 이거 하나 나오지? 이거 하나 나온 거야? 하나 뭐야? 요거다. 왜? 얘 이름 뭐야? 축방이지. 이거지. 얘 기울기 뭐야? 알 수 없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못 구하니까. 무조건 2개야. 그래서 애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구할 거지. 근데 아까처럼 0도 괜찮아요. 0은 나오니까 넣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안 나온다고. 근데 무조건 외부의 점 2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냐면요. 야, 외부의 점이 여긴가? 외부의 점이 만약에 이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찍혔어?
그럼 또 다른 직선은 무조건 요 형태일 수밖에 없으니까 답은 일단 무조건 뭘 써놔야겠어요? 마이너스를 써놔야지. m이 없어도 이 접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로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된 게 없고 막 공식만 나와서 뭐 공식은 솔직히 쓸데기 없어요. 그나마 쌤이 좀 외운 건 2번이거든요. 2번. 1번은 이거야. 1번도 외울 사람은 외우지만 일단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1번, 2번 제일 큰 단점. 다 0,0일 때밖에 안 돼, 원방이. 시기 봐봐, 지금. 다 시기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되어 있지. 이거 뭐야? 0,0이나 반지름 r인 거지. 이거일 때밖에 안 돼, 두 공식이 다. 그럼 너네가 문제가 저거만 나오겠냐, 당연히? 당연히 안 나오죠, 조금만. 이거 나오지? 공식 어렵게 외운 거 못 쓰는 거야. 그럼 뭐하러 외워놔? 근데 2번은 너무 쉽고 빨라서 외워놔도 된다는 거야. 너무 빨라서.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줄게요. 아까 요거 있었죠? 위의 점 맞지? 접점.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0,0일 때 외워놓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x제곱 y제곱의 의미가 뭡니까? 요렇게 두 번 곱한 거 맞나요? 이 점들을 한 번씩 넣으시면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1x, 3y는 10. 그럼 아까 막 접점 따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막 수직인 기울기 구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제일 큰 단점 0,0일 때밖에 못 써.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이거 연습하고 완벽하게 할 줄 알면 풀면 돼. 그때 뭐하러 공식 외워서 풉니까? 요거 못하면 못 푸는데. 알겠죠? 그래서 0,0짜리는 공식이 쉬워서 알려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거 이해해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문제 쭉 풀어볼게요. 왜 졌죠? 문제 풀고 쉽게 보자. 얘는 일단 원 2개. 근데 조금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은 못 가. 이게 반지름이 똑같네. 일단 해석해 볼게요. P, Q. 원이 여기 마이너스 1,4. 요거 써도 되겠는데, 근데 얘들아? 뭐? 이게 반지름이 다 5죠? 그럼 뭐야? 길이가 다 5야. 그럼 마름모죠? 마름모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 맞지? 그러면은 PQ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볼까요? 이거 얼마 나와야 돼, 길이? 4, 16. 루트 20 맞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맞죠? 왜? 두 대각선 길이 알면은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넓이로 접근해 볼게.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게 지금 단순히 보면 얘들 그냥 5짜리인데? 마름모? 아니 길이 뭐 구할 방법이 있나? 잠깐만. 중점 알고 있고 중점 알고 있고 기울기 곱을 알아. 근데 이 직선 알아서 뭐래? 아 점과 점 사이. 근데 상관없잖아. 점과 점 사이로 풀어도 뭐 딱히 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피타고라스? 일단 얘도 한번 같이 해볼게. 아니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아 절반. 길이 똑같으니까. 근데 정사각형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겠다. 아 그러면 얘가 맞는가 본데? 그럼 얘로 가볼까? 아하. 얘 구해볼까 얘들아? 중점? 더하면 0 더하면 2 0,1 두 번째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자. 2분의 마사 마이너스 2 흰색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주황색 기울기는 뭐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2분의 1 수밖에 없겠죠. 마름모니까. 됐어요? y는 2분의 1x 더하기를 맞아요?
주황색 직선. 그럼 가볼게. 여기 정리할게요. 양변 2 곱해줘.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까지. 쌤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은 얘가 지금 주황 직선이래.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게 O인 거 알고 있고 지금 여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럼 내가 얘를 구해버리면 되지 않아? 왜? 주황색 직선도 구했겠다. 원의 중심 얼마야? 아니 마이너스 1,3이잖아. 이 점과 이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루트 5분의 마 1, 마 6 더하기 2 마 7, 마 5 루트 5분의 5네. 약분하면 얼마야? 루트 5네. 그럼 25 5 루트 20 얼마? 2루트 5. 현이야 이거 현 애들아 알죠? 요거 2배야. 2루트 5 2루트 5 그럼 얼마? 4루트 5. 요거 하나 풀어보시고요. 아 너무 어렵게 풀었나? 근데 얘들아 잘 봐. 요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쌤이 이거 직선 구한 거 있잖아요. 요거 예 주황색 잘 봐봐. 이거 이런 관점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이거 뭐야? 두 개. 두 원의 교점이죠. 그럼 쌤이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하자고 했었죠? K로. 근데 봐봐 지금 너네가 뭘 기억해 줘야 돼? K로 풀긴 풀 건데 어떤 K로 풀어줘야 돼? 그 전에 누굴 넣을 거야? 25까지 빼서 넣어줘야죠. 얘로.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넣는 거야. 얘랑 뒤에 거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5 여기다가 k를 어느 데나 곱해도 된다고. 요 표현이 얘들아 뭐라고요? 요 표현이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구한 건데 지금 궁금한 게 직선이잖아. 그럼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너네가 이 흐름을 알아줘야 돼. 무슨 흐름? 마이너스를 왜 곱해? 2창 다 지우려고 곱한 거 아니야? 그럼 2창 쓰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야. 1창 상수항. 여기도 1창 상수항. 그럼 그 과정에서 쌤이 이제 상수항을 왜 더 안 계산했냐면요. 둘 다 마이너스 25, 얘는 마이너스 25 있어가지고 그냥 안 했어.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지워주시고 나머지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6y니까 플러스 8y 플러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까지. 요거 아마 약분하면요 아까 구했던 형태 나올 겁니다. 요거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요거는 왠지 답이 안 써 있을 거다. 답지에 쭉 같이 풀어볼까요? 정확히 문제 보면은 이 원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고 있었죠. 제발 그림 그려주세요. 원 동그라미 그냥 직선 하나 됐죠? 그럼 문제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누구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는 건데 누가 더 긴 거야? 반지름이 더 긴 거라고. 반지름 얼마야? 루트 3. 직선 얼마야? 구해야 돼. 저 직선이 이렇게 함수꼴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아니니까 바꿔줘야겠죠. x-y 더하기 k는 0까지. 얼마? 루트 2분의 0,0 아닙니까? 얘까지. 그럼 루트 2분의 k까지. 곱하면 루트 6분의 k까지. 절대값이 얘들아 2차 보등식 느낌 똑같겠죠? k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사이. 근데 잘 봐 얘들아. 얘가 반지름이 그냥 거리거든요? 두 번째 문제 봐봐. 원과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럼 뭐라고 했어? 반지름과 거리 똑같은 거야. 그럼 뭐야? 마지막에 구한 게 얘들아 부등식이 아니고요. 그냥 등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꿀 아니야?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 안 해봐도 되지. 왜? 맨 처음에 누가 길었어? 반지름이 길었잖아. 이면 누가 길겠어? 거리가 길겠죠. 반대로 써야겠다. 거리가 길겠지. 반지름이 뭐였어? 루트 6.
네, 루트 6이에요, 중간. 아, 루트, 그러니까 그 계산한 게, 맞죠? 계산한 게. 여기 루트 6이고, 여기는 절대값 K니까, 이번엔 양끝 값이겠죠.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볼게요. 일단 보자. 요거 볼게. 아까 쌤이 예시든 거랑 완전 똑같은데 요걸 외워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기본 외우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위의 점, 접점이라고 써 있고 원의 중심 뭡니까? 0,0이잖아. 그럼 젖선의 방정식 뭐라고요?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고. 얼마? 3x 플러스 y는 10,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까지. 요 정도는 외워놔도 돼, 얘는. 알겠지? 요거 볼게요. 지금 이 문제 얘들아, 아까 쌤이 말한 세 가지 유형 중에 뭘 준 걸까? 그렇지, 기울기 준 거겠죠. 왜? 원이랑 접하긴 한데 근데 접선, 이 직선에 대한 정보를 봤더니 그 다음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래요. 그 y는 2x잖아.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x짜리 이런 접선인 건 알겠지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 두 개 중에 뭘 지나고 싶답니까? 1,k를 지나는 양수값. 일단 y지만 모르니까 n이라고 두는 거고 푸시면 됩니다. 양변에 2 곱할게요. 마이너스 x 2y 마이너스 2n까지. 그럼 쌤 말했죠? 기울기 주어질 때는 기울기를 푸는 게 아니고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푸는 겁니다. 얼마랑? 0,0이랑 얼마랑? 루트 20이랑. 써볼게. 루트 5분의 00 넣으면 마이너스 2n 루트 20 양변 루트 5 곱하면 루트 100 마이너스 2n 10이군요. 그럼 마이너스 2n이 뿔마 10인데 여기서 약분하면 n은 뿔마 5 n은 뿔마 5야. 여기다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n은 뿔마 10입니다. 문제 뭐 물어봤어 얘들아? 1,k를 지날 때 k가 양수인 거 1 넣어볼게. 1 플러스 2k 더하기 10 하나 빼기 10 하나. 그럼 한 놈은 2k는 마이너스 11 한 놈은 2k는 9. 그럼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양수값이니까 2분의 9겠죠. 얘도 보겠습니다. 얘는 뭐 준 거야 얘들아? 점 줬어. 근데 아까처럼 위의 점이라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잘 보면 알겠지만 외부의 점. 왜? 대입하면 성립이 안 되니까. 알겠죠? 원 그려놓고선 실제로 찍어보세요 대충. 그럼 분명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쌤 말은 외부의 점일 때는. 알겠죠? 무조건 두 개. 그럼 가볼게요. 점을 알잖아. 뭐를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는 겁니다. y는 m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1까지. 그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더하기는 0. 접선의 방정식 세팅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가 뭐 나올 수밖에 없어? 루트 5까지. 3, 마이너스랑 거리 구하는 거야. 거리 구해볼게. 루트 어디? 고마워요. 앞에 거 읽어버렸구나.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이면 또 다 지워지네? 근데 이게 루트 5래. 방법 없죠? 분명 요거 제곱할 거고 뒤에 것도 곱하면 5m제곱 더하기 5인데 제곱할 거니까 그냥 5m제곱 더하기 5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한 0까지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0까지 2, 1, 2,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2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2개 구해달라는 말은 없지만 2개 나왔기 때문에 2개 구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2랑 마이너스 2분의 1 때 둘 다 푸셔야 돼요. 알겠죠? 서술하시니까 또 답 없겠네. 전개해보자. 2 넣어볼게, 애매. 2x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면 2분의 3 2분의 5까지 이렇게 2개.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만 외부의 점은 2개 나오기 때문에 2개 구해야 된다. 스텝 2 4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여기는 무슨 유형이 있을까? 오케이. 혹시 요거는 해석되나? 원을 2등분하고 싶어. 어디 지나야 돼요? 그렇죠. 원의 중심. 두 번째, 기억납니까? 직사각형을 2등분하고 싶대. 어디 지나야 돼? 대각선의 교점. 그럼 우리 필요한 거 2개야. 구해볼게요. 일단 원의 중심. 표준을 만들어줘.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y. y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원의 중심 얼마? 1, 마이너스 3. 두 번째, 직사각형을 조금 이쁘장하게 줬네. 마이너스 1, 5, 3, 7.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3. 여기는 5, 7. 대각선의 교점. 뭡니까? 중점. 이 대각선의 중점. 더하면 4. 더하면 10. 우린 1, 3과 2, 5를 지난 직선을 구하는 거야. 2점 주어졌을 땐 기울기부터 1분의 8. 뭐야? y는 8x 마이너스 11까지. 보겠습니다. 아, 그 문제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이거 아직 없나? 나왔다. 오케이. 여기 최근에도 많이 오답해봤고 직선의 방정식, 평면좌표 다 나온 내용인데요. 마지막 문장 읽어보고 뭐 유도할 수 있을까, 얘들아?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자취의 방정식. 왜? 지금 P를 해석해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점에, 어떤 원에 몇? 2대 1 이런 점 가지고 와달라는 거야. 2대 1 이런 점, 2대 1 이런 점. 그럼 이 점들에다 다 찍어보면요, 결국 어떤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이 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의 생김새를 보니까, 이 점의 움직임 보니까 좌측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풀겠습니다, 쌤은. 오케이? 가볼게요. 일단 원의 중심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구해볼까요? 일단 여기 점은 A라고 두겠습니다. 마이너스 6,0이고요. 여기는 지금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제곱은 9까지. Y 중심은 3,0이고. 그 다음에 아니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들아. 잘 봐. 여기로 가볼게요. 지금 2대1 되고 싶은 거죠? 너네가 여기 점 뭡니까? 이 점 x, y라고 둘게. 왜? 이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니까. 두 번째, 이 점 구하겠습니다. 누구? P.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좌표와 원 위의 점 B좌표. 이 둘이 몇 대면 내분하면 되니까 2대1 내분하면 되니까. 됐어요? 내분 점 어떻게 구해? 3분의 2x 마이너스 6 3분의 2y까지. 선생님 분명 말해줬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뭐 구하는 거냐면은 이 두 점의 관계식인데 요 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치환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요런 방정식을 구하는 목적이야. 근데 둘이 같은 걸로 이제 우리 힌트가 없다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이 소문자에 관련된 식으로 힌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x는 끌로. 어떻게 정리해? 분모 3 곱해야 되고 6 더해야 되고
2 나눠야 되고. 괜찮아? 차라리 이걸 암산하고 위에 걸 해줄까? y는 2분의 3y잖아. 다시 이거 해줄게. x는 3분의 2x 마이너스 6인데 x는 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양변 3 곱하고 우변 6 넘기고 2x니까 2 나눈 거야. 3x에 6 넘기고 2 나눈 거라고. 알겠죠? 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x 소문자 y는 힌트를 얻었죠? 대입하면 돼요. 이 식에다가.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뭐로 바뀝니까? 2분의 3x 3 마3 y는 2분의 3y 제곱 은 9까지. 이런 느낌 나왔죠? 원의 방정식 전개할게요. 4분의 9x 제곱 4분의 9y 제곱 은 9까지. 그럼 쌤은 4분의 9 없앨 거니까 9분의 4 9분의 4. 결론은 요 식이 뭐로 바뀌었어요? 얘로 바뀌었어요. 그럼 요 도형이 나타내는 방정식은 뭐겠습니까? 소문자로 바꿔주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까지. 일단 이거 제일 기본 형태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 유형이냐면은 요게 옛날에 이제 선행을 한 친구는 기억이 날 텐데 요 수학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 같은데요. 지금 생김새가. 잘 봐요.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점 A와 원 위의 점 맞죠? 아무거나.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수학자가 발견한 힌트인데요. 이 어떤 점 A와 이 원 위의 점 이 2대1로 자체 방정식을 만들어 보니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요. 이 원의 중심 있잖아요. 이 A라는 좌표와 원의 중심과 2대1 하는 점과 아닌데 원의 중심이 아닌데 지름의 양 끝점 알아야 되는데 이건 줬나? 안 줬다. 그럼 그게 아닌가 보다. 지름의 양 끝점을 줘야 풀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딴 거 알려줄게. 이거 봐봐. 지금 외부에 좀 줬고 원 줬죠? 이건 알아야 될 느낌을 2대1로 구해보니까 뭐가 생긴다? 원이 생기는 거 맞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이어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2대1 점이 있을 거 아니야. 2대1이라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P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쌤이 이런 형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연장해봐. 그럼 무슨 모형 나와? 닮은 나온다? 근데 잘 봐. 이미 여기서 2대1이라고 말해줬다? 왜냐면 P가 2대1 내분점이니까. 그럼 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조그만한 도형과 큰 도형이 몇 대 몇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2대 3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한 힌트가 되냐면요. 이미 반지름 끝났어. 문제 반지름 얼마야? 그럼 새롭게 생기는 건 반지름 뭐겠습니까? 2. 두 번째 요거랑 요거의 거리로 이제 원의 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의 거리로. 이거 지금 마이너스 6,0이잖아. 맞죠? 이거 지금 원의 중심 얼마입니까? 3,0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9죠? 9가 3비율이래. 그럼 이 비율은 뭐야? 6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6,0에서 6으로 가봐. 그거 얼마야? 0,0이지. 그럼 0,0이니까 무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와야 되고 반지름 얼마입니까? 4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체 방정식 문제를. 아폴로니우스 알려주고 싶은데 없네. 일단 풀고 아직 2개 더 남았으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5파일 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인데 원이 접했대. 넓이가 5파이래. 일단 뭐? 평행하다네. 그럼 얘들아 P 얼마야? 2일 수밖에 없지.
두 번째. 저번 시간 기억나시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는데 거리를 준 거다. 왜? 넓이가 5파이면 반지름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루트 5일 수밖에 없죠. 그럼 지름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2루트 5일 수밖에 없지. 근데 지름을 딱 그어보니까 뭐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거야.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어떻게 구해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찍는 거. 근데 이 새끼 모르잖아. 그럼 얘를 찍어야지. 얼마? 0,1. 제일 쉬운 거 넣어봐. 0,1. 그럼 이 직선과 이 0,1 거리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2루트 5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야. 2루트 5가. 넘어가면 10.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Q. 두 개 구해달래? 양수 구해달래. 그러면 플러스 10일 때만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11. 아까 P가 2였나요? 그럼 더하면 13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얘들아 점 줬거든요? 접점이야? 외부의 점이야? 대입하는 거야? 외부의 점.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이 유형을 못 할 수가 없어요. 풀이법이 똑같아서. 5,0 줬네. 접선 분명 두 개 나오겠네. 근데 기울기 모르네. y는 m의 x 마이너스 5. 점과 직선 사이로 풀 거니까 미리 전개해놔야지. 원의 중심 다 줬네. 반지름 다 줬네. 계속 0,0 주니까 개꿀이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마이너스 5m은 3까지. 좀만 내면 빨리 해도 되죠? 분명 제곱할 거고. 여기도 제곱하고 제곱할 거니까 9 곱하겠죠. 넘어가면 16m제곱은 9 나올 거고요. m제곱은 뿔마 4분의 3 나오겠죠. m 뿔마 4분의 3. 그럼 m 뿔마 4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하나가 되는 거고요. 문제 뭡니까?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림을 완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5,0 0,0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이렇게. 우리 뭘 구해줘야 돼? y절편. 두 직선의 y절편을 구하겠습니다. x에 0 넣어주세요. 20개를 곱하면 돼요. 4분의 15 하나랑 4분의 마이너스 15 하나. 4분의 15 하나랑 4분의 마이너스 15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밑변 얼마? 2분의 15. 에다가 쌤 높이는요? 원점에서부터 5,0까지인데 그럼 무조건 5겠죠. 여기다 뭐까지? 2분의 1까지. 맞습니까? 진짜 딱 하나만 할게. 분명 있었는데 아까 봤는데 어딨냐? 이게 근데 외분점이 빠져서 문제를 해주고 싶은데 꼭 어디 있을까? 스텝 1에 있었나? 요거다. 근데 아까랑 비슷한데 잠깐만. 지름을 아까도 쓸 수 있었겠구나. 선생님 뭘 하나 헷갈렸다. 오케이 일단 볼게요. 이것도 아까랑 문제가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또 1대2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또 내분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아까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 유형 해석해 볼게요. 원이 있잖아. 아니군요. 두 점이 있죠. 지금 문제에서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점을 P라는 점에 의해서 AP 대 BP가 1대2이고 싶은 거니까 1대2인격. 다시 말하면 뭐도 가능하겠습니까? 내분점도 가능하겠죠. 근데 1대2가 여기만 되냐? 아니야. 1대 2도 돼. 1대 2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점들을 모으면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원이.
됐나요? 이런 원이. 근데 풀이법은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 그냥 풀면 돼, 얘들아. 첫 번째,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유형을 파악하지 않을 사람은요, 그냥 이거 푸세요. 뭐? 내항이고 외항이고. PP는 EAPG. 그냥 풀면 돼요. PP 어떻게 구해? P를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X, Y라고 둘게요. P를. P가 있어. P를. 그럼 P 0,-5랑 Px, Y랑 거리 구해줘. 루트에. X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2배. 루트. 이제 A랑 거리 구해줘. A 0,1. X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까지. 근데 루트에 있잖아. 그럼 뭐 할 거야? 양변 제곱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곱하는 과정에서 그럼 얘는 4로 바뀌죠. 그럼 봐봐. 이게 왜 동형의 방정식이 원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왼쪽은 X제곱 Y제곱 1개지. 오른쪽은 몇 개야? 4개다? 그럼 이 양 해봤자 누가 안 지워집니까? X제곱 제곱 안 지워지죠? 심지어 숫자도 어때? 똑같아. 그럼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요 두 개 비교해 줄 거니까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하고 쉴게요. 4 안 곱했지? 곱하면 마84. 마84. 왼쪽 거 2항 할게. 15y 21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까지 x제곱 그대로 y 마이너스 3의 제곱 우리 맘대로 9 더했으니까 빼기 9 이거 넘어가면 16 4의 제곱까지 됐어? 가볼게. 요 문제 응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두 점에 관해서 이렇게 1대1 비율로 이 모든 점을 가지고 오게 되면 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봐봐, 이 내분점 기억하면은 이 내분점은 무조건 이 AB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선문 위에 1대2. 근데 이 반대편점이 있어. 누구? 지름의 양끝점. 요 점과 요 점의 관계가 뭐냐면요, 요 점은요 1대2 외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름의 양끝점을 구하면 아까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지름의 양끝점을 알면 원의 중심을 구하기 쉽고 반지름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풀어왔었는데, 요 문제 형태가 이렇게 푸는 형태도 있지만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의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들아? 지름의 양끝점이 이 두 점의 1대2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근데 쌤이 말해줬잖아. 내분점, 외분점이 나올 수 있다고. 내분점 구해볼게. 근데 x좌표는 할 게 없네요. 어차피 y좌표만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3이니까 1까지. 기억해? 외분점은 어떻게 표기를 했었죠? 얘들아 기억나요? 외분점은 일단 둘이 빼기로 했습니다. 꼭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이야. 뺄 건데 어차피 0이니까 뺄 거 없고요. 왼쪽 오른쪽인데 뭐 해달라고요? 빼달라고. 그러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7 나오겠죠. 그럼 얼마 나와? 7 나오지. 그러면 원의 중심 구해봐.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야. 원을 구했는데 좀 모양 이상하네. 여기가 0,7이고 여기 0,-1이라고. 그럼 원의 중심 얼마 나오겠어? 더해서 절반이니까 0,3 나오겠죠. 반지름 얼마야? 0,3부터 0,7까지 0,3부터 0,-1까지 같은 x값 똑같잖아. y값 차 4. 그러면 원의 중심 0,3에 반지름 4니까 얘처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지? 근데 외분점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얘로 그냥 푸셔도 돼요. 알겠지?